품귀 사태가 빚어지면서 시멘트 공장들이 가동 중단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비싼 가격을 주고도 사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삼척의 한 교회 세미나 참석자들이 코로나19에 대거 감염됐습니다. 인접시군의 참석자들도 많아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헐값 매각 의혹을 받아온 한중대 부동산 거래가 유효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의혹 해소에 미온적입니다. 지난달 고성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수발화 피해가 심합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아직 결정된 게 없어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요소수 물량 부족 현상이 물류와 건설 등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인 시멘트 공장들도 요소수를 사용하는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공장 가동 중단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의 시멘트 공장입니다. 가로로 놓인 거대한 원기둥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석회석과 점토를 함께 넣고 구워 시멘트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가마인 소속로입니다. 소속로를 가동하는 공장에서 오염물질인 질소 산화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는 요소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서 공정의 요소수가 필요한 시멘트 업계 역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한 달 평균 10,000톤의 요소수를 사용하는데 현재 연말까지 사용할 물량도 확보하지 못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이번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비해서 지금 본사 쪽에서 저희가 올해 말까지 사용할 물량을 좀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에 투입되는 화물차와 장비 역시 요소수 공급 부족에 직격탄을 맞고 있어 시멘트 반출과 부원료 반입 운송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수요일 정도만 되면 아마 운행에 차질이 생긴 차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물량을 공급을 못하는데 강릉과 삼척 지역의 다른 시멘트 공장들도 요소수 추가 확보와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실정입니다. 시멘트 업계에서는 현재 정부가 내놓고 있는 일시적 요소수 공급으로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업계 셧다운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긴급하게나마 요소를 갖다가 다들 조금씩 확보에 나서고 있고 이달 말까지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버티려고 노력을 하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전혀 변화가 없이 이게 계속 된다고 하면은 저희 업계도 어떻게 될지는 지금 예측 불가죠. 영동 지역 최대 산업인 시멘트 제조업이 요소수 품귀 사태로 인해 타격을 입게 된다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는 침체의 늪에 더욱 빠져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강원도에서 요소수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릉소방서는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익명의 기부자가 내곡 119 안전센터 앞에 3.5리터 요소수 한 통을 두고 갔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0시에도 춘천소방서 앞에 기부자가 요소수 10리터 2통을 두고 가는 등 요소수 나눔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삼척의 한 교회에서 열린 세미나 모임 참석자들이 코로나19에 잇따라 확진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태백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일 삼척시 도계읍의 한 교회에서 세미나 모임이 열려 태백과 삼척 등지에서 50여 명이 참석했는데 태백에서만 5명이 어제와 그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이들과 접촉한 가족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양양군에서도 이와 관련해 9명이 확진됐습니다. 한편 오늘 도내에선 코로나19 확진자 18명이 더 나왔으며 누적 확진자는 7,463명입니다. 고성군 토성면의 한 공중 화장실에서 갓 출산한 것으로 보이는 영아가 버려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쯤 고성군 토성면의 한 공중 화장실에 갓 태어난 여자아기가 버려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 대원들이 강릉의 모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아이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아이가 버려진 화장실 주변에 CCTV가 없어 주변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상대로 목격자가 있는지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MBC 강원 영동에서는 폐교한 한중대학교의 수익용 부동산이 헐값에 매각된 의혹이 있다는 연속 기획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넉 달이 지난 지금 상황을 파악해봤더니 관할청인 강원도 교육청이 제동을 걸어 일부 매매 계약이 없던 일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분된 나머지 자산들도 원상 회복이 추진 중인데 매수자들과 협의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먼저 박은지 기자입니다. 폐교된 한중대가 가지고 있던 수익용 부동산의 하나인 지하 1층, 지상 2층의 상가 건물. 층별, 호별로 매각해 7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곳인데 지난달 1층 두 곳에 매매 계약이 해지되고 학교 법인 소유로 되돌려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말소 사유는 합의 해제, 즉 판 사람과 산 사람이 서로 없던 일로 하자고 합의했다는 겁니다. 한중대 법인 광희학원은 파산했기 때문에 파산관제인이 선임돼 청산을 진행 중인데 법인이 중고등학교 운영을 위해 남아있어 관할청인 강원도교육청의 허가도 받아야 자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파산 관제인 측은 법원 허가만 받고 수익용 부동산을 매각하고 소유권도 이전했는데 MBC 강원 영동 보도로 헐값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교육청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저희하고 협의 없이 진행이 된 거라서 불허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산 관제인 측은 헐값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절차상 생긴 문제는 매수자들에게 설명해 원상 회복하고 재매각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중대처럼 법인이 파산한 뒤에 해산하지 않고 남은 경우가 처음이어서 벌어진 실수라는 겁니다. 그분들도 일단은 저희가 협의를 통해 이렇게 서로 원상회복을 하고 다시 추진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저희도 법률적으로 차후 대책을 또 검토를 해봐야죠. 하지만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매수자들 모두가 원만하게 합의해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기서 법적인 그런 부분을 다 참고해서 처리를 했을 텐데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해서 다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한중대 폐교 자산을 제대로 처분하고 청산하는 일은 지역사회 전체의 중대한 일입니다. 중고등학교를 사들여 공립화하는 문제부터 400억 원이 넘는 폐교대학 교직원들의 체불임금 지급까지 모두 결부돼 있기 때문인데 의혹이 명확히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원상회복도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한중대학교 부동산 거래를 무효화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된 헐값 매각의 진실 규명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서 간에 2번이나 사건이 이첩됐다가 최근에야 지방경찰청이 수사를 맡았는데 관련자 조사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중대 부동산의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된 지난 7월 초 한중대 교수비상대책위는 법규 위반 여부와 관련자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강릉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강릉경찰서는 한 달 정도 접수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해당 부동산이 있는 동해경찰서로 보냈습니다. 동해경찰서가 진정 서류를 가지고 있던 8월에는 강원도 교육청이 한중대 부동산 거래를 무효로 하라고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교수 비대위 측은 이때부터 파산 관제인의 교체와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파산 관제인 하에서 어떤 다른 업무가 진행되는 자체를 갖다가 저희들이 인정을 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니까 해임을 하고 교체를 하든. 감정평가와 법원 허가로 정해진 부동산 거래 가격의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됐지만 동해경찰서는 사건에 착수하지 않고 9월 말 강원경찰청으로 진정 서류를 보냈습니다. 이 시기에 교육청 통보와 법원 허가에 따라 부동산 거래 2건은 매매 계약이 무효 처리됐습니다. 진정서 접수 4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은 진정서를 제출한 비대위 측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파산 관제인과 판사 등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진 증인은 파산 관제인을 한번 불러서 조사라도 해봤느냐. 파산 관제인한테 욕을 했는데 응해주지 않더라. 그 정도 이야기고 의지가 좀 없다라는 게 좀 느껴졌어요. 경찰은 지방청으로 사건이 이첩된 경위에 대해 이관 대상 사건이라 이관을 받아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으며 피진정인 조사 여부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헐값 의혹에 이어 매매 계약마저 무효가 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지만 의혹을 규명할 경찰이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10월 초 고성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쌀 아래 싹이 트는 수바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지난주 전해드렸습니다. 해결 방법은 정부가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쌀을 특별 수매해주는 것과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는 건데 둘 다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 날지 미지수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10월 초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수확기 벼의 쌀 아래 싹이 트는 수바라 현상이 고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양양과 강릉 등에서도 일부 피해 벼가 나오고 있지만 특히 만생종인 맛들임 품종 재배 비율이 높은 고성 지역의 피해가 1,300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될 만큼 집중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해결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농협에 문의한 결과 수바라 피해도 농작물 재해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수확량이 자기 부담 비율 이상 감소한 경우엔 보상합니다. 하지만 농지별 수확량이 확인되지 않으면 피해 산정이 어려워 수확 전 수바라 현상이 신고된 농지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수확 이후 대부분의 수바라 피해가 확인된 이번 고성 지역은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정부가 특등품 1, 2등품과 마찬가지로 등회품도 특별 수매해 주는 겁니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 매입가가 40kg 한 포대당 특등품과 1, 2등품은 7만 원대, 등외품은 2만 8천 원대에서 4만 원까지 정해져 올해도 이와 비슷한 가격으로 수매해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양수 국회의원과 고성군, 농협, 농민들이 모여 의견을 나눴고 이후 이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에 지역 농민들의 사정을 설명한 상태입니다. 피해 벼를 조기에 전량 수매하도록 정부 측에 촉구하고 있고 피해 벼에 대해서 농협으로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한 보상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명준 고성군수까지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지역 농가의 어려움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 적용은 사실상 어렵고 정부 방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농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 마련해 주든 아니면 우리가 보험을 들어놓은 그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져주든 이런 상황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누구 하나 이렇다 할 얘기를 내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발만 동동 구르고. 지난달 고성에 내린 비는 214mm로 역대 세 번째로 많은 10월 강수량을 기록했고 이는 지난해 10월 0.5mm에 400배 넘는 강수량이었습니다. 무심한 하늘이 쏟아부은 집중호우가 농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술을 마신 채 화물차를 운전하다 이웃에 사는 노부부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선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정선군 화안면 424번 지방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사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이웃에 사는 80살 김모 씨 부부를 숨지게 한 64살 최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2022학년도 자율학교 6곳의 지정을 고시했습니다. 기숙형 고등학교인 양양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인 삼척마이스터고, 특성화중 춘천 가정중학교 3곳은 2027년까지 5년간 지정이 연장됐고 춘천 전인고, 홍천 팔열고 2곳은 특성화 고등학교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또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난 강릉 운산초등학교는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학교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소나무 제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춘천과 원주, 삼척 등의 강원도 6개 시군 192헥타르에 대한 방제 작업이 펼쳐집니다.
강원도는 이달부터 소나무 제선충병의 매개충인 북방수염 하늘소의 우화기 이전인 내년 3월 말까지 총 사업비 22억 원을 투입해 제선충병 방제 대상목 1,900여 그루를 수집해 파쇄하거나 흔증 처리 또는 그물망 피복 처리합니다. 또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별로 예찰 방제단 200여 명을 배치하고 이동 단속 초소 23곳을 설치해 제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강릉 지역에서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달 5건의 ASF 감염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됨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강동면과 옥계면 일원에 70명을 투입해 추가 폐사체가 있는지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ASF 감염 폐사체 추이를 보고 총기 포획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11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내일부터 이틀간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경창대회에는 전국에서 일반부 단체와 학생부 등 40팀이 참가해 농요와 노동요, 어요 등의 전통민요 실력을 겨룹니다. 동구리 경창대회는 조선시대 관노 출신 양양 지역 소리꾼인 동구리를 기리기 위해 2001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관광 홍보 브랜드 너에게감 동해 상표를 등록하고 브랜드 홍보에 본격 나섭니다. 너에게감 동해는 동해시에 간다는 의미와 동해시에 감동한다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고 빨간 태양과 파란 바다색으로 표현됐습니다. 동해시는 지난 6월 상표권 출원을 시작해 조기 심사를 거쳐 4개월 만인 지난달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이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 가운데 100년 가게를 발굴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합니다. 100년 가게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선정하며 선정업체에는 100년 가게 확인서와 인증 현판이 제공되고 컨설팅 지원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이 지원됩니다. 고성군에서는 간성읍 제1인쇄소가 지난달 제1호 100년 가게로 선정됐습니다. 동해와 속초 해경이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연말연시를 틈탄 해상 미립국과 밀수 등 국제 해양범죄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화물선 또는 소형 보트 등을 이용한 해상 미립 출국, 공해상 환적 등 직접 밀수, 국제 여객선 등을 이용한 해상 밀수 등입니다. 해경은 연말연시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해양 국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가 이달 말까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찾아내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속초시는 신체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에 있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이 이달 말까지 2021 여행 가는 달을 운영하는 가운데 강원도에도 다양한 여행 상품이 마련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KTX 왕복선과 관광지 입장권을 결합한 관광 상품을 내놓은 가운데 강릉과 속초, 고성, 양양, 동해, 삼척, 정선, 평창, 원주, 횡성 등을 둘러보는 다양한 여행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강릉에서 출발해 동해, 삼척, 도계, 태백 등을 지나 경북 봉화 분천역까지 가는 동해 산타 열차, 태백에서 경북 봉화를 오가는 백두대간 협공열차 50% 할인권도 12일부터 선착순으로 판매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삼척 지역 경로당 등이 대부분 운영을 정상화했습니다. 삼척시는 오늘부터 지역 내 240곳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 인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오후 1시에서 5시까지이던 운영 시간을 오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늘렸습니다. 이와 함께 경로당에서 취사가 가능해졌고 프로그램 운영도 정상화됐습니다. 강릉의 문화재 2점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됨에 따라 강릉의 국보와 보물이 22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강릉 대도부관하구역 7사당은
조선시대 지방수령이 7가지 업무를 보던 동헌으로 1867년 화재로 소실된 뒤 재건됐고 현재는 강릉 단오제의 신주빚기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함께 지정된 강릉 보현사 목조문수 보살좌상은 고려시대 후기 혹은 조선시대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조각승 석준과 원호가 1599년 평창 상원사 문수동자상과 함께 중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